안녕하세요, 명찬채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캐캐묵은 논란에 대한 명찬채 원장의 견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평소에 먹는 야채, 과일, 육류, 해산물, 달걀 할 거 없이 온갖 음식에 광범위하게 골고루 다 들어있는 천연 독성 물질, 알러지 패밀리라면 당연히 피해야 할 바로 그 음식. 1년 전에 바이오제닉 아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문제적 물질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MSG입니다. MSG 많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몸에 나쁜 것 아닌가요? 우리 알러지 패밀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오는 일반적인 정보는 우리 몸의 반응과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알러지 대마왕 명찬채 원장의 견해가 상당히 궁금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이 견해는 제 개인적 의견이라기보다 단연에 걸쳐서 수천 명의 알러지 환자분들의 MSG 알러지를 치료하고 내린 중간 결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MSG는 L글루탐산 나트륨의 줄임말입니다. MSG는 글루타메이트에 나트륨염이 붙은 화합물입니다. 글루타메이트는 38번 페놀릭스에 포함된 하부 바이알이면서 명쾌한 패밀리들의 치료 아이템 초상위권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는 35번 스파이스2, 30번 인공감미료, 42번 음식 첨가물, 색소, 화학조미료, 보존제, 알러지 치료와 연관되는 물질입니다.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알러지, 당뇨, 계양성 대장염, 크론십병 등의 소화기 알러지, 우울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간질, 암 환자분들에게 특히 치료를 강추하는 알러겐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명찬채 원장의 견해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MSG는 알러지 환자들에게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악명은 높은 반면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수의 연구기관에서도 MSG는 나쁜 물질이 아니라고, 감칠맛이 도니 차라리 소금을 덜 써게 하는 효과가 있으면 모를까,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자, 이제 명쾌한 분석에 들어가 볼 타이밍입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논의할 것은 MSG의 유해성이 아니라 글루타메이트의 체내 역할과 기능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기에 논란이 많고 학계에서는 왜 괜찮다는지를 알아야겠죠. MSG의 무해성을 말하는 사람들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MSG는 원래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고 체내에서 합성도 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좀 더 먹었다고 뭐 그렇게 해가 되냐,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자연 상태의 식재료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체내에서 합성도 되는,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MSG가 아니라 바로 글루탐산입니다. MSG에 괄호 열고 글루타민산 염나트륨, 글루탐산 염나트륨 막 섞어서 쓰고는 하는데요. 이름도 비슷한 글루타민, 글루탐산 두 아미노산이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서로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자주 바뀌는데 그 중간 과정에 글루타메이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글루타민, 글루탐산, 글루타메이트의 단어가 막 난무할 예정입니다. 몸속에 들어가서 자꾸 모양을 바꾸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루탐산이 자연 상태에 많이 존재하는 게 맞습니다. 글루탐산은 전체 아미노산 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아미노산이죠. 예를 들어서 모유 100cc당 글루탐산이 20cc 이상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유보다 10배 이상의 많은 양이고 모유 속 유리 아미노산의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먹은 비율대로 젖성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엄마 몸에서 글루탐산을 합성해서 모유로 분비한다고 하네요. 신생아에게 많이 필요해서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천연 식재료에도 글루탐산이 많습니다. 밀가루, 콩, 돼지고기,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에 많으니 당연히 콩나물, 두부, 간장, 된장, 고추장에도 많고요. 모든 육류와 생선, 알과 유제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마 표면에 붙어있는 하얀 가루, 바로 글루탐산입니다. 가공식품에는 글루탐산 염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라벨에 적혀있지 않아도 효모, 젤라틴, 카라기난, 조미료, 색소 등의 식품 첨가물, 구연산, 옥수수 시럽, 식용 전분 등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혹자는 천연으로 섭취하는 글루탐산은 괜찮고 인공으로 합성한 MSG는 나쁘다고 하시는데 화학적으로 동일한 글루타메이트 성분이라 체내 생화학 반응도 동일합니다. 알러지 패밀리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 MSG가 문제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가공식품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유를 먹던 신생아 시절부터 천연 식재료로 유기농으로 정성 들여 식단을 해줘도 글루탐산을 먹을 수밖에 없게 환경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글루탐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글루탐산이 많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루탐산, 글루타민, 그리고 글루타메이트, 이것이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능은 세포 단위에서 쓰이는 에너지, ATP를 만든다는 거죠.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는 TCA 회로입니다. 당황하시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ATP를 세포가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저 TCA 공장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 돈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밥을 못 먹어서 TCA 공장을 못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돈은 필요하죠. 그때 글루타민이 중간에 투입되면 TCA 사이클이 돌아가고 ATP가 나옵니다. 글루타민이 부족하면 TCA 회로가 돌다가 멈추게 되고 몸에 쓸 에너지를 못 만들어내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죽게 되죠.
그래서 글루타민은 상황이 안 좋을 때 우리 몸 에너지를 생산하게 만드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글루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두 번째로 글루타메이트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열심히 설명했는데요. 글루탐산의 음이온, 글루타메이트는 척추신경계에서 가장 흔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자동차의 엑셀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파크가 팍 튀면서 전기가 생기고 그 전기가 뉴런을 타고 이어져서 자극을 전달합니다. 이런 중추신경계 흥분작용의 15% 이상을 글루타메이트가 감당하는 거죠. 게다가 글루타메이트가 NMDA 수용기에 붙게 되면 뉴런이 생화학적, 구조적으로 모양이 변합니다. 뉴런끼리 서로 연결되고 촘촘해지는, 이게 바로 시냅스인데요. 글루타메이트가 시냅스 연결의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루타메이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억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네요. 기억이 쌓이면 자신의 습관과 체질, 성격, 가치관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글루타메이트가 유일합니다. 자, 그래서 아기에게 글루타메이트가 폭발적으로 필요했던 거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글루타메이트는 GAD 효소를 이용해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가바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게 한 뉴런이 다른 뉴런으로 스파크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전달되면서 증폭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과부하돼서 간질, 발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화학식을 한번 보십시오. 글루타메이트에서 카르복실계 하나만 떨어뜨리면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전환되는군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많으면 그것이 가바로 바뀌어서 신경계의 흥분을 억제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며 뇌신경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악셀을 많이 밟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어지는 거예요. 가바의 수용체가 중추신경계의 40%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아주 단순한 구조의 두 아미노산이 중추신경계 조절에 큰 축을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체내 역할이 엄청난데 우리가 그동안 글루타메이트를 너무 모르고 살았었죠. 세 번째로 글루타메이트는 뇌로 들어오는 암모니아 독소를 처리합니다. 원래 뇌는 너무 중요한 신체 조직이라 물질이 쉽게 드나들 수 없도록 뇌혈관 장벽, BBB로 막혀 있는데요. 그런데 독성물질 암모니아는 BBB를 쉽게 뚫고 뇌신경계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뇌신경계가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해서 글루타메이트가 필요하게 되죠. 글루타메이트는 뇌 조직에서 암모니아와 결합해서 글루타민이 됩니다. 글루타민은 간이나 신장으로 가서 암모늄 이온을 떨궈내고 다시 글루타메이트로 돌아오고요. 간은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서 소변으로 배출하고 신장은 암모늄 이온을 산염기 균형을 맞추는데 또 요긴하게 씁니다. 자, 이 내용을 어디서 들었을까요? 맞습니다. 간경화 환자분들이 무서워하시는 간성혼수 상황입니다. 그냥 죽에 간장을 넣어서 비벼 먹었는데 암모니아 해독이 안 돼서 갑자기 치매 증상이 생기면서 혼수 상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상황입니다. 글루타메이트의 암모니아 해독,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 과정이 한 끗만 잘못돼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성뇌증 3, 4단계의 생존율이 채 20%가 안 되거든요. 네 번째로 글루타메이트는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글루타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의 재료가 됩니다. 교통사고나 위험한 수술, 폐혈증, 골수이식,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서 몸을 회복시킬 때 글루타민을 투여합니다. 면역반응의 최전선, 장점막의 기능을 유지하고 장세포를 증식시키고 세포 분화를 도와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혈액의 헤모글로빈 성분을 만들고 엽산의 전구체가 됩니다. 지방 조직의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체지방도 감소시킨다고 하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쪼개질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글루탐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는 다른 아미노산에선 반응이 없다가 글루탐산을 감지하고 나서야 단백질 분해 요소인 펩신을 분비합니다. 마치 우리 인체가 아미노산의 대표는 글루탐산이야 라고 기억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글루탐산은 몸에 들어가서 알라닌, 류신, 발린, 세린, 글리신, 시스테인, 아스파르트산 등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까지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질문이 나와야 하겠는데요. 글루타메이트가 MSG라고 해서 몸에 해를 끼치는 물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쁜 물질이 아니네요. 이렇게 체내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는데 왜 문제적 물질이라고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인체에서 이렇게 대단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메이트에 불쾌한 과민 반응, 알러지가 있다면 인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제 글루타메이트 알러지에 대해서 한가득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너무 길어졌으니 다음 영상으로 약속합니다. 병명과 상관없이 너무 흔한데 아무도 MSG가 문제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글루타메이트 알러지,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